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연말에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목이 너무 예뻐서요. 마음밭에 서서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읽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겠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책 한 권을 읽어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글로 돌아간 표범처럼. 서부 아프리카 정글 속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사방이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한가운데 있는 나무들을 전부 베어내고 거기에 움막을 50여 채 지어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른 채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 작은 마을 안에서 지냈다. 해가 뜨면 남자들은 집을 수리하거나 몇몇이 모여 사냥을 하러 나갔고 마을에 남은 여자들은 채소밭을 살피거나 곡식을 빻아 가족이 먹을 죽을 끓였다. 아이들은 그냥 흙에서 뒹굴며 노는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일상이 그들의 삶 전부였다. 이 표범은 다른 표범하고 달라요. 정글 안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동물이 나타날지 몰라서 추장은 늘 한 손에 창을 들고 다녔다. 그날도 마을 곳곳을 돌아보려고 창을 들고 나선 추장은 나무 그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표범 새끼를 아이들이 데리고 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추장이 다가가서 물었다. 얘들아, 그게 뭐야? 표범 아니야? 예, 추장님, 표범이에요. 아버지가 사냥 나갔다가 잡아오셨어요. 아주 귀엽죠? 새끼 표범이 자라서 어른 표범이 되면 무서워. 위험하니까 죽여야 돼. 추장님, 아니에요. 이 표범은 다른 표범하고 달라요. 똑같은 표범이야.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이 표범에게 고기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만 먹이고 있어요. 이 표범은 너무 순해요. 토끼보다 더 순해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아니야. 지금은 온순해도 자라면 무서운 표범이 돼. 그러면 우리 마을이 위험해져. 지금 죽여야 돼. 새끼 표범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멀뚱거리며 쳐다보고만 있었다. 추장은 표범을 찔러 죽이려고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들어 올렸다. 추장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 표범이 불쌍해요. 이렇게 작은 표범을 왜 죽여요? 아버지가 죽만 먹이면 아무 일 없다고 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고분고분한데요. 아이들의 울먹이는 소리에 추장은 멈칫했다. 이 표범이 크면 맹수가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표범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표범을 죽이면 아이들이 몹시 슬퍼하겠지? 지금은 어리니까 당분간 두고 보자. 추장은 치켜들었던 창을 내려놓았다. 얘들아, 이 표범이 자라면 아주 무서운 맹수가 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네, 추장님. 절대 표범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을게요. 죽만 먹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언가 마음에 미심쩍은 게 없지 않았지만 추장은 창을 거두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그럼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표범에게 고기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절대 고기를 주면 안 돼. 예, 고기는 절대 안 먹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추장은 돌아서면서도 내심 염려스러웠지만 정글에서 아이들이 딱히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고 또 아이들이 표범과 같이 잘 지내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어갔다. 우리 추장님은 괜히 그러셔. 이 표범이 얼마나 착한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아이들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모르니 추장님의 당부대로 표범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겠다고 서로 굳게 다짐했다. 그렇게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새끼 표범은 표범답지 않게 토끼처럼 즐겁게 지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표범도 자라나 덩치가 커졌다. 표범은 다 자란 뒤에도 여전히 순했고 고기를 주지 않아도 매일 죽을 잘 먹었다. 아이들은 표범과 뒤엉켜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숲속에 갈 때는 꼭 표범을 데리고 다녔다. 우람한 표범을 데리고 다니면 다른 짐승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에 표범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면 좋으련만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표범을 데리고 마을 밖의 언덕길을 가고 있었다. 맨 앞에 한 명이 서고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두 아이가 좁은 언덕길을 한 줄로 걸어가는데 선두에서 걷던 아이가 돌멩이를 밟았다. 그 순간 돌멩이가 움직여 언덕으로 떨어지면서 아이도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이는 뒹굴뒹굴 구르면서 언덕 저 아래로 멀리 떨어졌다. 깜짝 놀란 두 아이들이 떨어진 친구 이름을 부르며 언덕을 돌아 뛰어갔다. 아이가 떨어진 것을 보자 표범도 바로 언덕 아래로 날아가듯이 내달렸다. 언덕 아래 쓰러진 아이 곁으로 표범이 다가갔다. 걱정스런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던 표범은 바위에 부딪힌 무릎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표범은 피를 닦아주려고 혀로 아이의 무릎을 핥았다. 그 순간 표범의 혀에 피의 비릿한 맛이 짜릿함을 불러일으키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원래 표독한 야성을 가진 맹수이지만 이 표범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고기를 먹지 않았고 피를 맛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죽만 먹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이의 피맛을 보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숨어있던 야생의 강한 본성이 깨어났던 것이다. 표범의 눈은 붉게 빛나기 시작했고 앞발을 높이 쳐들어 쓰러진 아이의 가슴을 단번에 찢어 갈랐다. 이젠 표범도 자신의 잔인하고 표독한 본성을 숨기거나 자제할 수 없었다. 견딜 수 없는 충동이 표범을 휘감아 아이의 몸을 잔인하게 해쳤다. 그 사실을 모르는 두 아이는 언덕을 뛰어내려와 친구와 표범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표범아,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표범의 눈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리고 재빠르게 몸을 날려 두 아이를 움켜쥐었다. 표범아, 왜 그래? 으아! 두 아이도 가슴이 잔인하게 찢겨져 목숨을 잃었다. 표범은 쓰러진 아이들을 뒤로 하고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무엇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도 있으며 아주 고운 마음도 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표범이 가진 잔인한 기질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잠자고 있는 악한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해 음탕하거나 거짓되거나 가증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 마치 어린 표범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성처럼 말이다. 정글 마을의 추장은 어리석게 판단을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결과를 안겨주었다. 그는 새끼 표범이 자라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괜찮겠지, 당장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며 맹수의 습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외면한 채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그 결과 새 아이의 생명을 잃었다. 만약 새끼 표범을 처음 보았던 그날 추장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창으로 표범을 찔러 죽였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아마도 추장은 두고두고
그날의 실수를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이들이 간절히 원했기에 추장은 표범을 찔러 죽이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당장은 섭섭함을 느끼더라도 앞날을 위해 새끼 표범을 그 자리에서 없앴다면 새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을 것이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 부족을 이어가는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의 몸을 엑스레이로 촬영해보고 수술해서 안을 뒤져봐도 창자나 간이 보이고 심장과 폐가 있을 뿐 마음속에 흐르는 미움이나 음란한 욕망이나 거짓된 생각은 찾아낼 수 없고 실제로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긴다. 도둑질을 몇 번 하고 그 전에 거짓말을 좀 했을지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가 거짓말을 좀 했다. 그렇지만 남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은 아니었어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괜찮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강하게 만들어진다. 오늘 이 사회에는 악이 만연해 있어서 친구를 믿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생각 속에 더 깊이 빠진다.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자기 아들, 딸이 사랑스럽고 귀엽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요. 우리 딸은 다른 집 아이들과는 달라요.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아들이 부모의 말을 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모르고 하는 말들이다. 표범도 끔찍했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잔인한 야성을 드러낸 적이 없었고 다른 짐승을 덮친 적도 없었다. 어느 날 피맛을 본 후에 맹수의 본성이 일어났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짓밟으려는 독한 본성들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이런저런 상황들로 가려져 있을 뿐이다. 더러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사건을 별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본성이 드러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타고난 본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첫 시간 책 읽기 이제 마쳤는데요. 책을 마치면서 표범과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표범이었을 때는 전혀 그 본성을 그런 정말 잔인한 본성이 있을 거라고 짐작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계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도 나오지 않고 그냥 평생 내 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떤 환경을 만나면서 그것이 나왔을 때 놀래게 되고 나 자신도 참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어떤 표범 같은 마음을 혹시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